성공도 실패도 마음에 달렸다. 잠깐 스포츠 방면으로 눈을 돌려보자. 축구나 야구 같은 경기에서 암시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트르담 경기단의 명코치 K 로쿠는 암시가 위대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방법을 써왔다. 그리고 그는 각 팀의 성격에 따라 그 사용 방법을 달리했다. 어느 날 노트르담이 전에 없던 나쁜 성적으로 참패를 당했다. 선수들은 탈의실에서 상심한 채 로쿤의 어떤 지시가 있기를 기다렸다. 그때 로쿤은 탈의실 문을 살며시 열고 있었다. 선수들의 얼굴을 둘러보자 실례합니다. 그만 노트르담의 방인 줄 알고 하고는 문을 닫은 뒤 어디론가 가버렸다. 선수들은 어이가 없어서 불평들을 말하다가 로쿤에 대한 분노심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분노심을 가진 채 후반전에 들어갔다. 그 결과 노트르담은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로쿤이 여러 팀에 대해서 심리 효과를 식별하고 마술을 써서 자기 팀을 분발케 한다는 것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다. 로쿤은 격려 훈시를 녹음해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들려주는 선수단까지 있다. 스포츠계에는 그런 이야기가 허다하다. 디트로이트시의 C 타이거 야구단의 M 코크렌은 본래 2급밖에 안 되는 빈약한 야구단을 가지고 암시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을 아메리칸 리그의 패자로 만들어내었다. 그 당시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매일 격렬한 연습을 시키는 한편 코크렌 감독은 승리의 복음을 설파했다. 이기는 팀은 자력으로 승리를 잡는 것이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선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와 같은 힘이 주식 시장에 일상일하하는 주가에도 작용한다. 불리한 뉴스는 주가를 누르고 유리한 뉴스는 값을 올린다.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뉴스로 말미암아 곧 변동하여 그것이 일반 주주의 마음에 반영이 된다. 실제로 생긴 일이 아니라도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 일이라고 믿는 것이 곧 주가를 좌우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불경기 때는 암시의 힘이 상상 이상으로 활동한다. 불경기다. 장사 세월이 통 없다. 은행이 문을 닫는다. 장래는 암흑이다.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누구누구가 파산했다는 소문이 연거푸 귀에 들려온다. 마침내 그것이 전국적인 풍조로 되어 수백만 명이 번영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까지 절망을 한다. 의지가 굳은 사람들도 공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상은 진동파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간다. 경제의 움직임은 민감한 것이라 공포의 암시가 행해지는 곳에는 즉시로 그 반응을 나타내어 사업이 파산되고 실업자는 그 뒤를 따르게 된다. 은행의 파탄과 대회사의 파산에 대한 소문이 도처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은 곧 그 소문을 믿고 그 소문에 의하여 행동을 취한다. 공포심이 경제 불황시대를 만든다는 사실을 안다면 경제 불황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불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불경기는 온다. 전쟁도 그렇다. 세계가 공황과 전쟁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전쟁은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기구 가운데는 여하한 것도 침입해 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심리학자로 오랫동안 노스 웨스턴 대학 총장을 지낸 바 있는 W.T. 스코트 박사는 실업계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야말로 참으로 지당한 말이라고 하겠다. 인간은 세계 어디를 가나 같은 인간이며 모두 같은 영향, 같은 진동에 지배되고 있다. 대사업이나 농촌이나 한 국가나 모두가 개인의 집단이므로 그 개인의 생각과 신념에 지배되고 있다. 모든 것은
각 개인이 생각하고 또 믿는 대로 자태를 형성한다. 어느 도시의 개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전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전국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각 개인 스스로가 안다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생각 내지 믿는 것의 영상이다. 솔로몬의 말대로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그 자신이다. 마음의 영상은 잠재의식을 일깨운다. 1938년 10월 20일 사건을 생각해보라. H.G. 윌스의 세계와 세계와의 전쟁이 방송된 밤이다. 그것은 화성에서 기괴한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설이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수백만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많은 사람이 집을 뛰쳐나왔고 경찰서는 군중에 에워싸였으며 미국 동부 일대의 전화국은 통신이 마비되었고 뉴욕시의 주위의 교통은 두절되었다. 사실 방송을 한 뒤 몇 시간 동안 수백만의 라디오 청취자들은 정말 공포 상태에 빠졌다. 화성군의 내습을 믿었기 때문이다. 정말 믿는 것은 이상하게도 비상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며 또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중요한 스포츠 경기 전일에 대학을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는 응원으로 기세를 올리기 위하여 응원 대회를 연다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격려 연설과 노래와 환성은 암시를 창조하여 승리의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제조회사의 판매부장도 아침에 판매 회의에서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오케스트라와 라디오 혹은 녹음기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세일즈맨의 감정을 부채질하고 전원이 일치하여 이제까지의 판매 기록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군대에서도 같은 원리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군대에서도 빠짐없이 쓰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밀집 부대의 훈련 같은 때 병사들에게 명령에 대하여 즉시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복종이 하나의 본능적인 행동처럼 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병사는 기계처럼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전에 있어도 절대로 필요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잠재의식은 명령 또는 암시의 근원이 되는 자극을 현재의식으로부터 받거나 외계에서 오는 자극을 현재의식을 거쳐서 받아들이는데 만약 현재의식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전달하려는 목적을 마음의 영상을 그리며 설명한다면 그 전달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기 바란다. 영상이 흐릿한 그림 같은 것이라든가 미완성의 것이라든가 단순한 스케치 같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잠재의식의 활동을 일으키는 데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교회나 어느 집단의 극적 배경을 가지고 거행되는 제사나 의식은 그러한 마음의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감정에 호소해서 관중들의 마음에 신비적이고 회화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한 제사는 어떤 배경을 가진 것이든 사람의 주의를 끈다. 그 상징 뒤에 숨은 특수한 의미나 사상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던져준다. 이상한 조명장치, 갖가지 기구,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얄궂은 의상들은 그러한 회화적 효과를 낸다. 또 대개는 부드러운 종교적인 음악을 덧붙여 신비적인 무슨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할 만한 분위기를 빚어내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나 받아들이기 쉽게 감정을 만들어 놓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방법은 심령회나 수정을 들여다보고 하는 서양 점쟁이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또 집시의 점쟁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장치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의식을 잠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으로 현재의식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너무나 명철한 우리 현실감이 좀처럼 승복하지 않는다. 무턱대고 신비한 기적만을 갈망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독하는 뜻이 아니다. 대중에게 호소하는 옛날부터의 방법을
자세히 말하여 대중의 정서를 일깨우게 하고 그것을 돋우는 것이 대중의 현실감을 빨리 촉구하는 길임을 말하려고 할 따름이다. 어떤 목적의 것일지라도 많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데에는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적 자력이 센 사람과 위대한 웅변가들도 있어서 전연 환경과 극적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음성 효과와 감정적 호소, 몸짓, 손짓, 눈의 자력들에 의하여 사람의 주의를 끈다. 그러면 사람은 전신을 내던져 그 박력에 이끌려간다. 그리고 마스코트나 액을 피하는 방패, 네잎클로버 등과 같이 세상에서 좋은 운수의 물품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많은 물건이 있다. 그것들 자체는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서 아무 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들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하여 그것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것 자체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믿음으로써 비로소 그것에 힘이 생긴다. 다시 말하자면 믿는 것이 효과를 만든다. 그러한 사실을 잘 설명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의 이야기이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는 페르시아 왕 고르디아가 술의 멍에에 비끌어 매였다고 하는 단단한 줄 매듭이 있는데 그것을 푼 사람은 아시아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신탁이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 말을 듣고 단칼에 그것을 잘라 풀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결국 위대한 권력과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 별처럼 반짝이는 보석 사파이어를 얻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언제인가 반드시 프랑스의 황제가 된다는 예언이 붙어 있었다. 그런 예언을 믿은 것이 이 두 위인을 그 위대한 자리에 앉게 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초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인적인 인물이 되었다. 마음의 눈에 영상을 그려라. 금이 가거나 깨어진 거울은 재수가 없다고 옛날부터 말해오고 있지만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아군과 원인이 될 수 없다. 나쁘다고 하는 믿음이 커져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아군은 저절로 다가온다. 호신을 위한 목적이나 행운의 상징 같은 것은 미신을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여겨지는 지식인들도 많이 믿고 있다. 정신으로 곡류, 야채, 화초, 묘목 등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년 전에 스위스 사람이 이 집에 있는 고목을 뽑아내고 묘목을 심으라고 말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그 사람의 설득력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묘목을 심고 흙을 덮은 뒤에 무엇하고 요술쟁이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이 나무가 커서 좋은 꽃이 피도록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 배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건은 무엇에게나 격려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영령 콜롬비아 지방에 있는 인디언 부족은 가자미나 고등어를 잡으러 나갈 때 반드시 낚시와 낚싯줄에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평양 남부의 섬사람들은 그들이 쓰고 있는 도구를 마치 생물처럼 먹을 것을 주며 일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오늘날 문명국에도 새로 건조한 선박의 진수식이라든가 대여선단의 출어 같은 때에는 그 출발을 축하하고 만선의 행운을 빈다. 말하자면 그런 면에 있어서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식물에도 인간과 같은 감각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여러 정원사들은 기후가 알맞아도 씨를 뿌리지 않는 달이 있다. 미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들 하고 있다. 앞서 말한 예일 대학의 연구자들의 설에 의하면 식물의 생명 전자장이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그런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모른다. 일정한 달에만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를 이웃 사람에게 했더니 자기도 이발할 때는 날을 골라서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양도 있고 큰 사업도 하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만월 일대에 머리를 깎으면 머리털이 빨리 자란다고 대답했다.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물질주의자들은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극히 작은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힘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움직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새로운 원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었는가를 생각해보라.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이 그리는 미래의 영상과 마음의 집중력은 잠재의식의 자력을 활동시키는 주 요인이다. 마음의 영상은 암시를 반복하는 데서 분명해진다. 당신이 지금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상상력이 움직인다. 처음에는 어떤 집이 좋을까 하는 희미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의논을 하고 건축가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집의 설계도 같은 것을 보면 마음속의 영상은 차차 명확해져 마침내는 세부에 이르기까지 집의 그림이 마음의 눈으로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잠재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실제로 당신 손에 들어오도록 진행이 된다. 그 실현의 도정은 가지각색이다. 당신은 당신 손으로 직접 건축할지도 모른다. 남의 집을 살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들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념이 굳어지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당신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던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할 때에도 같은 과정으로 일이 진행된다. 당신이 그 새로운 직업에 나아갔을 때의 모습과 여행을 떠난 모습을 그대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일은 현실이 되고야 만다.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에 의하여 전에 두려워하고 있던 일이 구약 성서의 욥의 말처럼 현실로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만일 그것을 그 마음의 그림을 잠재의식의 스크린에 비침이 없이 곧 내버리기만 한다면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행은 대부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환상을 가지지 않는 국민은 멸망한다 라는 성서의 경고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 모두 마찬가지다. 마음의 성공을 꿈꾸는 영상이 없다면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출세를 하고 싶거든 그 출세를 했을 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맡기면 실제로 그와 같은 출세를 할 수 있다. 어느 날 내 자동차가 고장을 일으켜 이것저것의 수리 공장에 보였지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수리 공장에 가서 자동차의 동태를 병의 증세처럼 자세히 설명했더니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인이 염려 마십시오. 재고 고쳐 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자신만 있으면 고치게 되는 법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 뒤 그는 다시 너무 큰 소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소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라고 변명 비슷한 말도 했다. 나는 웃지 않겠소.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고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소? 라고 물었다. 그런 제 자랑 이야기를 꺼내면 온종일 걸려도 못다 할 만큼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도 내 인생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을 만큼 신기한 일들 뿐이었답니다.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시다면 말씀드리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일입니다. 저는 잘못하여 넘어져 등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의 말 같아서는 일생 동안 병신구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서 장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언젠간 사람이란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단다 라고 하시던 말을 몇 번이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내 눈앞에 내 몸이 완치되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 나는 완치된 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정말 완치됐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일도 할 수 있죠. 왜 불구자가 된단 말입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계속해 주십시오. 나는 장사를 번영하는데도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 장소는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죠. 몇 년 전에 내 공장은 불에 탔습니다. 더욱이 전시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이만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태우고 나자 장사를 계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월급쟁이로 취직하는 편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던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의 분기점이었죠. 잠들기 전에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2, 3일 내에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 나의 운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나는 좋은 집을 꼭 얻는다. 자신을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화재로 타버린 자동차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페인트 상회에 갔습니다. 그때 그 집 주인에게 내가 집을 하나 구하고 있다는 말을 했더니 주인이 대뜸 그럼 이 집을 빌려드리죠. 나는 다른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장사에 실패하고 그 집은 내게 맡겼으니까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곧 이 집을 빌리기로 했는데 여기는 교통이 좋아서 손님이 밀릴 정도로 일이 많답니다. 독자들 중에는 이거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노트에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적혀있다. 일부 독자는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나의 이 과학을 체득한 사람은 이런 일이 사념과 집중과 마음의 눈에 영상을 그린 결과로 나타난 현상임을 정확히 이해해 줄 것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고가 먼저 있고 나서 그것이 구체화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우선 라파셀서스가 정신적 인식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외계에서 현실로 눈앞에 볼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힘이 없다. 라고 한 말을 거듭 강조해둔다. 잠재의식은 영사막에 투영된 것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일을 한 것이다. 이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당신의 영사기나 원어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면 영사는 흐리거나 거꾸로 비치거나 그림이 비치지 않거나 할 것이다. 의혹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역설 같은 것은 모두가 당신이 투영하려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숨은 힘의 색출. 대예술가나 문필가 또는 발명가들처럼 상상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마음의 눈에 그림을 잘 그려낼 수가 있다. 그러나 다음에 말하는 기교를 쓰거나 이미 말한 여러 가지 설명을 참고로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물질이나 사건이나 자기가 현실의 것을 만들고 싶다고 원하는 온갖 것을 마음의 눈에 똑똑히 그려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 친구 중에 낚시질의 명수가 있는데 그는 이 심안에 그리는 기술을 교묘히 쓰고 있다. 그는 흔히 두세 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은 잇따라 고기를 낚아 올리고 다른 친구들은 같은 고기밥과 똑같은 낚싯대로 같은 곳에서 낚시질을 하면서도 전혀 낚지를 못하였다. 한 번은 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부터 스키, 진탐이라고 주문을 외우기 때문이야. 나는 공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 고기들이 먹도록 권유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고기가 낚싯밥을 무는 것을 이 눈으로 보고 걸리는 것을 믿기 때문이야. 그 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네. 이 이야기를 낚시질이 서투른 사람에게 말하니 실없는 말이라고 비웃으며 누구든지 낚시질을 잘하는 사람이면 물 흐름의 사정, 물 밑바닥의 구멍, 고기의 습성, 쓰는 낚시법의 종류에 정통하고 있을 테니 고기만 있다면 낚일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한다. 그렇지만 낚시질의 숙련가가 같은 곳에 낚시질을 들여워도 주문을 짓거리는 사람만큼 낚지 못하는 까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필자는 낚시질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통일의 기술이 다른 일에 성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낚시질에 대해서 책까지 출판한 B.H. 람프먼도 낚시꾼의 좋은 운수라든가 점술 같은 것에 대하여 심리적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에는 골프 이야기로 옮겨보겠다. 나도 오랫동안 골프를 했으며 여러 골프 클럽에도 소속이 있다. 젊었을 때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였던 남자와 자주 골프 친구가 되었는데 이 사나이는 또 태평양 연안 근거리 요트 타기에도 놀라운 묘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골프를 할 때 공을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낼 수 있으며 또 목표 지점에 멈추게 할 수도 있었다. 또 가까운 위치에서는 언제든지 공을 단번에 구멍 속에 넣어버린다.
어떻게 해서 그런 재주를 갖게 되었는가? 라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는 나는 골프를 치기 전에 공을 떨어뜨릴 곳을 미리 마음에 한번 그려본다네. 그리고 골프공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지. 물론 적당한 거리 조정과 클럽을 다루는 법도 중요하지만 말이야. 만약에 연습에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적지 않아. 하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클럽을 쓰기 전에 공이 떨어지는 곳을 똑똑히 시만으로 보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있어 라고 말했다. 1930년대 중반 무렵에 나타난 세상에 보기 드문 아마추어 골퍼 티 모태그의 일을 유명한 스포츠 기자 라이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몬테그는 아무데나 자기가 지목한 곳에 어김없이 공을 보내어 거기에 떨어뜨리게 한다. 페어웨이에 300야드 지점이거나 캠프에서 2~3피트 이내가 되는 팁쇼트이거나 조금도 틀림없이 떨어뜨린다. 공은 정확히 몬테그의 생각대로 날아간다. 이에 대하여 몬테그 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골프란 머리, 마음 또는 가슴이랄까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경기이다. 공을 치기 전에 나는 똑똑히 드러난 영상을 마음에 그린다. 마음의 영상이 근육의 반사를 컨트롤한다. 만일 마음의 영상이 없다면 행위는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상을 그리는 것은 만일 마음의 중압이 있을 때엔 단단히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중압이 없을 때의 게임 같은 건 스릴이 없으므로 재미가 없다. 보기 드문 직업 골퍼 G. 사라세는 시합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그가 쓴 골프의 유령이란 책을 읽어보면 마음의 그림, 객관적인 태도, 집중, 자신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골퍼들은 다 멘탈 해저드라는 말을 알고 있다. 그것은 벙커, 트랩, 장애물들이 있다. 그것을 경기하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무서운 장애물을 형성하고 마음속에 일종의 공포를 일으키게 한다. 필자가 자주 찾아가는 골프의 코스에도 물의 홀이 있다. 맨 처음 공을 치는 지점에서 그 홀까지 120야드인데 그 중간에서 50피트쯤 되는 작은 못이 있다. 그러나 보통 선수라면 마시나 리브리크로 수월히 목표 지점까지 도달한다. 클럽의 한 회원이요. 젊었을 때 야구와 축구에 대했던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이 못을 건널 수가 없다. 아무리 힘을 다해도 공을 못해 떨어뜨리기만 했다. 그때마다 그는 화를 냈고 우리들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물이 자네를 조롱한 거야. 이번에 칠 때는 물티와 그린 사이에 못이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지워버리게. 그 대신 거기에는 평평한 페어웨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그 뒤로부터 그는 이 암시를 받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는 내가 가르친 대로 못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른바 말살 기술 덕분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자 가운데 좀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마음의 영상을 갖는데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해서 반드시 실책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당구 같은 것도 마음의 컨트롤이 필요하다. 텍사스주의 선 안토니 시에 22인치의 소총탄 14,500발을 가지고 공중에 던져서 올린 목판을 쏘아 단 한 발도 실수한 일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 마음의 영상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지만 그가 백발백중 시키는 데에는 그것이 반드시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이와 같은 마술과 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야구의 강타자나 축구의 교묘한 포워드 패서, 정확한 드롭키커들 모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공을 떨어뜨릴 곳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 확실히 연습과 타이밍과 그 밖에 많은 기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심리적인 면도 절대 잊을 수는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는 골프나 당구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또는 영상을 만드는 불가사의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 정말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또 하나의 실험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간단히 던질 수 있는 작은 돌을 2-3개 주어 지금 6인치 내지 10인치 정도의 나무를 지름이라고 써있어. 나무를 목표물로 정하고 그 목표에서 25 내지 30피트 이상 되는 거리에서 던지게 한다. 보통 같으면 돌이 목표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지기가 일수다. 그러나 똑바로 서서 반드시 목표물을 때린다는 생각을 가진 뒤에 나무를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이 돌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하거나 돌이 목표물의 어떤 지점에 맞는 순간을 마음속에 그리고 돌을 던지면 돌은 반드시 목표물에 맞고야 만다. 그런 것이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해보아야 한다. 반드시 맞게 되어 있다.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의 주방에서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본인들이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 뿐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파이를 만든다고 하자. 그들은 같은 재료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파이를 만들었지만 한 사람은 완전히 실패하는 반면 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파이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실패한 사람이 요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태까지 파이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만 생각한다. 이번에는 어떤 물건이 나오나 하는 불안에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식욕을 돋을 만큼 노랗게 잘 구워진 파이의 모양을 하나의 영상으로 마음에 그려내질 못했다. 신경이 날카롭게 되고 상해된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조해져서 결국은 침착성을 잃고 마침내는 실패작을 만들어내고 만다. 즉 그런 마음이 파이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파이는 최상의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 결과는 참으로 그러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마음속에 그린 그림, 그들의 신념, 이 모든 것이 파이를 그렇게 만들게 했다. 만약 당신이 비록 평범한 기술을 가졌을지라도 요리를 만드는데 취미를 가졌다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내부에는 그러한 힘이 숨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믿고 그 신념에 의탁하면 그러한 재능이 생겨나서 당신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일이 임할지라도 항상 당신의 시몬을 전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완전한 파이를 마음속에 그림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당신 스스로도 놀랄만한 파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법칙은 어디나 다 응용할 수 있다. 낚시질을 하는데도, 재산을 모으는데도, 또는 사업을 성공시키는데도 적용된다. 전쟁의 예를 들어보자. 메가더 원수는 필리핀을 탈출할 때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라고 맹세했으며 당시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진주만에서 전멸해버렸으며 더구나 그때는 비행기도 송수선도 없었고 일본이 서태평양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었을 만큼 메가더 원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란 너무 희박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 깊숙이 승리의 확신이 깃들여져 있고 그래서 그는 늘 귀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런 장담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 또한 신념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역사는 그의 승리로 귀환을 보장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전시 중에는 여러 건 생겼고 또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